안녕하세요. 토요일 저녁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경훈 교수님께서 내적과 정사형 그리고 외적, 3차원에서의 회전과 상원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주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모르겠는데, 뭐 이게 지금 수학 강의 형식으로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사원수하고 회전 얘기는 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그게 관련이 많고 그 쓸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얘기하는 걸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벡터 공간에서 이제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적이라는 걸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좀 정사형하고 관련된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먼저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요. 그냥 뭐 이런 개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내적을 이해할 때 제일 쉬운 건 A가 단위 제일 쉬운 벡터일 때 이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위 벡터라는 거 이거 길이가 1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사실은 보면은 뭐 거의 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고 여기가 A가 그냥 벡터니까 X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그 위에 벡터가 있고 A하고 수직이면서 벡터를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잡으면은 이 V라는 벡터를 A하고 B를 이용해 나타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A하고 B가 단위 벡터, B가 1인 녀석이면 V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게 A하고 V가 이루는 각을 부르고 이 길이가 V 벡터 C니까 이 녀석 V 벡터 코사인 제타 A에다가 의 사인 세타. 예전에 그냥 이게 벡터, B벡터 우리가 축으로 삼고 보통 많이 하는 게 그냥 X축, Y축이었으면 어떤 여기 점, 뭐, V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치고, 저는 이 길이를 예를 들자고 두면 이 녀석을 그 코사인 테 R 사인 테타라고 써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다만 이건 A하고 B를 기준으로 했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절대값 코사인가 나오는데 여기에 절대값 코사인은 사실은 A를 똑같죠. 현재 단위 벡터일 때가 이야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A 벡터의 성분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흔히 말하는 V하고 A의 내적이에요. 이제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방향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 벡터일 때고 단위 벡터가 아닐 때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 벡터가 A가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그냥 이때는 이게 지금 성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 A 방향 얼마나 있느냐를 요 녀석에 대한 때문에 이것도 정사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V를 A에다 정사형했을 때 이 각이 세타는 얼마만큼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V의 길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게 만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길이인데 A가 지금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 단위 벡터에 대해서 이 길이만 되는 거죠. 거기 또 여기 있는 이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B를 A 위로 정사형.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V란 녀석을 A 방향, 그다음에 그것의 수직 방향의 이 두 개의 합을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수직인 것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정사형인데 V를 A 위로 정사형한 녀석은 바로 요거.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단위변인 경우 이게 되니까 여기 분자의 부분이 바로 내적인 거예요. 근데 벡터가 아니면 이게 제곱으로 나눠질 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위 벡터면 이거 나눌 필요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적의 개념이다. 일단은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데요. 외적은 이제 벡터곱이라고 부르는 벡터곱이라는 것은 3차원에만 있어요. 두 개의 외적만 있어요. 2차원 벡터 두 개의 외적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외적을 한 게 벡터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뭐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4차원 이상에서는 외적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이 차원이 꼬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3차원 가장 외적이 잘 정의가 돼요. 아무튼 뭐냐면은 A라는 벡터가 A1 이제 3차원 세개의 숫자 이제 R3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B가 있을 때 B1, 3라고 녀석이 이제 있을 때 이 녀석의 우리가 외적이라고 부르는 것 곱하기 크게 했고 아주 좀 귀찮게 정의한 게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외우거나 그런 건 없는데 뭐 계산하는 방법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3차원 두 개를 벡터를 외적 벡터가 돼요. 아까 은 뭐냐면은 A하고 B의 내적은 A의 길이에다가 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데이터를 한 거니까 이 녀석은 스칼라예요. 결과. 벡터의 내적은 항상 스칼라가 되는데 외적은 3차원일 때 외적 두 개를 하면은 벡터가 돼. 그래서 이제 그 외적과 내적의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이 외적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 이제 뭐 볼 수 있는 건데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A하고 B를 바꿔보라는 거잖아요. 바꿔보면은 A1의 역할을 B2고 A 역할을 B2가 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녀석에서 그 A하고 B의 역할을 바꾸면은 B2 A하고 B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B3 A2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같은 벡터고 보면은 0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하고 A를 하면 마이너스 A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마이너스가 될 벡터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적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이 녀석하고 A하고는 수직이 수직이라는 걸 보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A 내적 B와 A를 이 녀석을 서로 내적해 보면 돼요. 내적이 0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수직이라는 걸 보는 좋은 방법이 수직이면 코사인 그래서 내적이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쉽잖아. 이걸 가지고 이거 설명은 안 했군요.
예, 미리 얘기를 하면 요 두 개의 내적 실제로 계산하면 B1, A2, A3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거 아까 계산했잖아요. 이 벡터 실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다 A1 곱하고 A4, A3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0 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B하고 그렇죠? 뭐 이건 너무 명백하죠. 이 금방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성질 중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것의 길이는 A하고 B의 길이가 이번 사인 제타를 곱한 게 된다는 게 이제 이거 성질이고 이것 말고도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가 지금 중요한 성질이 되겠어요. 뭐 이제 덧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상수배가 어떻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야코비 양등식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런 얘기를 이제 3차원 특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 바로 사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쿼터니언인데 이, 이 사원수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도 수학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학부 때도. 그래서 이걸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오늘은 회전 변화하고 관련된 얘기만 주로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쿼터니언이라는 것은 이거 발견한 사람 해밀턴이잖아요. 해밀턴이 해밀턴에서의 회전을 연구하다가 2차원에서 회전은 우리가 복소수를 이용하면 전부 다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 회전을 연구하려고 해서 복소수보다도 차원 높은 3차원의 어떤 수를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어떤 수 가지고 회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는데 이 녀석을 차원 하나 높여가지고 4차원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잘 생각하면은 이게 3차원의 회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길을 산책을 하다가 이걸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책하다 발견해가지고 그때 어디 돌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돌다리에다가 낙서를 했죠. 그래서 그 필요한 공식을. 그래서 그 낙서를 했던 그 돌다리가 지금은 그게 당연히 낙서가 지워졌는데 그 뒤에 지금은 그 명판을 새겨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아무튼 사원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3차원의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숫자 3개가 아니라 숫자 4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일종의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행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사원수로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코타니언의 집합으로 하면 그냥 이거 A1, 3. 이 모든 게다 한 보면 4차원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네, 4차원 벡터랑 다를 게 없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앞을 0이라고 쓴 녀석은 이 녀석을 조금 크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녀석은 다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쓰고 1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과 3을 구별한다. 그런 식으로. 근데 1 더하기 3을 또 다른 의미로도 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이 스칼라 하나고요. 여기 있는 이 100에 그 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리학자들의 노테이션 좀 쓰면 어떤 벡터 3차원이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많이 써요. I 벡터, J 벡터, K 벡터 이런 식으로. 이게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노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A1, I, A2, J, A3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Q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에 있는 이 벡터 부분은 이 기호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A0만 그냥 A0에다 1이라는 녀석을 곱한 걸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칼라고 A, A2J, A3K 이런 기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 마치 벡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 벡터하고 스칼라 더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벡터처럼 보이게 만든 것 뿐이고 이런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집합이 사원수예요. 근데 사원수는 그냥 집합으로만 보면은 똑같은데 뭐하러 이게 따로 여기에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실 복소수도 잘 B 더하기 B I인 A, B는 실수인데 이거 순서상으로 R2라고 하면 왜 C로 따로 쓰냐? 이 C에는 따로 구조가 하나 있거든요. 복소수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R2하고 다른 점이에요. R2에는 벡터 두 개 곱하기가 좋은 곱하기가 없거든요. 그냥 곱하기는 있지만 좋은 곱하기가 없어요. 그냥 기하학적으로 좋은 곱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덧셈은 쉬워요. 덧셈은 우리가 4차원인처럼 그냥 더하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3i 더하기 5, 뭐, 딱, 뭐, 그, 2k 더하기 5j. 어, 예, 뭐, 순서는 정리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상수는 상수, 아, 그거는 k 성분끼리. 근데 j 성분은 k 성분끼리.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근데 덧셈은, 그래서 4차원에서 덧셈이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곱셈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규칙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곱셈 규칙이 이제 해밀턴 규칙이란 말이죠. 해밀턴이 발견한 규칙. 어떻게 곱하기를 하냐?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i는. 여기서 1은 이거예요. 사실은 벡터로 써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이고 j도 마찬가지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k도 마찬가지입니다. k에는 뭔가 좀 특별히 선호되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j를 곱하면 k고 j하고 k를 곱하면 i고 k하고 i를 곱하면 j가 돼요. 순서대로 되죠. ij면 k, jk면 i, k면 j 이렇게 되고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가 되고 ik가 되면 마이너스 j, 부호가 바뀐다고 해놓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걸로 정의를 해요. 어, 처음 한 것은 이거하고 살짝 다르긴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순서가 i I, J, K면 이 둘을 곱하면 이거고 J, K 곱하면 이거고 K, I 곱하면 I, J 이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곱하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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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곱하기를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요. 여기서는 B0,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 익숙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뭐였냐면은 A, I, A, A에다가 B0, B2J, B3K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상수 부분이 뭐가 되는지 볼게요. 상수는 상수끼리 곱하면 수죠. 그다음에 I 곱하면 아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A1,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A2, B2. 이거 법칙은 성립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A3, B3.
이게 지금 상수 부분이에요. 이 상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나오는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i가 나오는 부분. i가 나오는 부분은 스칼라하고 i를 곱한 부분이 있어요. A0, B1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i하고 여기 스칼라를 곱한 게 있어요. 그래서 A1, B0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가 어디서 나오냐면 J하고 K를 곱하면 아까 i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J하고 K를 곱하다 보면 A2, 3. 그 다음에 여기서 J하고 K를 하면은 이번에는 K하고 J를 순서대로 하니까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J가 들어간 것을 보면은 K가 들어간 걸 각각 보면은 J가 들어간 게 어디 있을까요? A0, B2, A, B0 일 거고 그 다음에 J는 K하고 I를 곱해야 되니까 아까 A3, B1, A1, B3 이게 있을 거고 K가 들어가려면은 I하고 J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A0, B3, A3, B0 그 다음에 A1, B, A2, 1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보면 진짜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기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요, 이제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 기호를 사용하면요, 이건 A0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하나의 벡터 기호로 쓰고요. 이 녀석을 벡터 쓰겠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B0, 이 녀석을 벡터 기호로 쓰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스칼라가 있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A0, B에서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 바로 뭐냐면 이잖아요. 이게 바로 A하고 B, 바로 스칼라 부분이 돼요. 그리고 벡터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곱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은 요 녀석을 곱하다 보면은 상수 부분이 이렇게 내적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있어요. A0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B0 A 나와요. 그냥 여기는. 벡터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A하고 B의 벡터 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는 순간 그 녀석이 내적 부분하고 외적이 갈라져요. 그래서 내적 부분은 앞에 가서 마이너스가 돼서 붙어버리고 뒤쪽에는 외적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사원수의 곱하기 규칙을 그 내적과 외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진짜 이상해요. 이런 거 왜 하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해밀턴 이거 발견한 게 사실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제 어, 이 놀랍게도 이게 이제 3차원에서 회전을 설명하는데 애초에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3차원을 회전하는데도 설명이 잘 되고 사실은 쌍곡기하를 설명하는데도 이 사원수를 이용하면은 더 잘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수를 알면은 좋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재밌는 수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한 거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좀 봐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겹지만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정의를 할 텐데 이제 이 사원수 중에서도 아까 뭐냐면 제로 원 우리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걸 쓰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얘가 0이 이런 게 이 녀석들을 가지고 곱기를 해보면 복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복소수가 사실은 사원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복소수의 곱하기를 좀 더 일반화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성질은 먼저 중요한 성질을 하나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해볼 거예요.
우리가 복소수가 있으면 복소수에 대해 이 허수 부분을 바꿔가지고 부호를 바꾼 걸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켤레 커터니언이 있어요. 큐가 있으니까 켤레 커터니언이 있는데 사원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고 쓰면 되는데 이 바자를 자꾸 쓰면 이 벡터 기호도 있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스타라고 쓸게요. q 바는 별거 아니고 벡터 부분만 부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a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켤레 사원수라고 불러요. q하고 q 스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q하고 q 스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곱하기. 이 녀석은 이제하고 어떤 벡터가 있었죠. 앞에다가 a0하고 마이너스 a라는 녀석 우리가 곱하기를 는 거예요. 사원수로. 사원수로 곱하기 하는 건데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시. 자, 일단 이게 있어요. 있고 스칼라는 어디서 한번 더 나오냐면 뒤에서 내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서. 그래서 A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게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벡터 파트는 요거 전개했을 때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한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A0에다가 A 한 개 있고 한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계산해서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부호는 나갈 거니까 상수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은 벡터 파트가 사라져 버려요. 실수가 된다고. 그리고 실수가 되고 뭐냐? 제곱 A 제곱 그다음에 이거 있죠? A2 제곱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어떤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 하면 항상 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이상이고 이 녀석은 모든 부분들을 다 제곱하게 된다. 그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그리고 q 스타의 곱이 0이 될 특정 조건은 모든 게 A3가 4의 Q일 때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Q 스타의 스타는 당연히 Q이죠. 뭐 이런 것은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Q 스타에다가 Q를 곱하면 도 그래서 여기 성립한다. 켤레하고는 겨우 성립해요. 이 그 뭐냐 사원소는요 여러 가지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아까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나온 게 외적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외적 부분은 아까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어떤 거하고 켤레 부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이 녀석의 크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노, 노음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그냥 Q의 절대값인데 이게 제일 Q하고 Q 곱해가지고 루트를 취한 거. 이건 0 이상이니까 루트 취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원수도 크기를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원수가 예를 들면 크기가 1인 뭘까요? 녀석이 제곱해서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A제곱 더하기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A3제곱이 1인 거니까 그냥 4차원 공간으로 보면은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인 그 4차원 안에 들어있는 3차원 공 네, 그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켤레 이 녀석을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성질은 이 Q라는 것에서 빼면요. 그럼 빼면은 아까 우리가 고민 있었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부르는 그런 구조를 가져요. 이게 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후원하고 큐투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쳤어요. 예.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 지금 여기서 모든 Q1, Q2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이라는 데다가 Q를 곱하면은 Q가 돼요. 항등원이에요. 항등원, 곱셈 항등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0이면 여원일 텐데 0을 빼면 여원이 있어요. Q의 인버스는 바로 아까 노름 했잖아요. 저기가 Q 스타트 표현 말잖아요. 근데 이거 0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분을 이룬다는 게 수. 그래서 0은 빼야 되니까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분이 된다. 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어, 이 다음에 어떤 이렇게 벡터 부분 이런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실수 스칼라 부분이나 벡터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Q가 우리가 복수에서 순허수 있듯이 순사원수가 있어요. 순사원수는 이가 뭐냐면 저 실수 부분이 0인 거예요.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0인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순사원수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거 퓨어라고 불러요. 퓨어 커터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순사원수의 집합은 사실은 아까 1에서 이게 이제 0, 네, 벡터 부분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건 그냥 사실은 3차원하고 다르게 하나도 3차원하고 제일 첫 번째를 0으로 우리가 스칼라를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차원이 사원수와 공간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상수 0이라고 취급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특별한 어, 특별한 사원수를 생각할 텐데 V가 어떤 닥터이고요. 그렇죠? 이건 3차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차원에서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데 단위 벡터를 말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녀석을 세타만큼 회전한 걸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이 회전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반지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각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전하는 거 이걸 회전축으로 해서 이 회전하는데 이 회전한 양이 세타로 결정이 되는 이 회전 변환을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회전 변환을 묘사하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이 벡터하고 각 세타를 가지고 V하고 세타를 가지고 특별한 퍼터니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녀석은 뭐냐면은 실수 파트가 사인 2분의 세타고 허수 파트는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V 것을 곱하고 하겠어요. 벡터가 있으면은 그래서 특별한 퍼터니언을 생각할 거예요. 2분의 세타로 해야 돼요. 2분의 세타로 하면은 이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정리가 다음과 같은 정리가 성립해요. 어떤 벡터가 있었을 때요. 여기서 아까 기호를 뭐라고 썼더라? X? X라고 하면 아까 외적 기호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그냥 P라고 할 때에 대해 P 생각하고 있는 P로 생각하면
포탄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의 담금, 바로 이 QV타에다가 이 쿼터니언을 곱하고 거기다가 QV 세타의 스타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 녀석은 P 세타만큼 V 축으로 된다. 이게 된다는 게 이제 어,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게 그래서 벡터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만든 특별한 어, 그리고 V하고 세타로부터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하고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한 거니까 그것을 앞에다 그것에 켤레를 해가지고 이런 수학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거든요. 그것에 켤레를 뒤에 해주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런 걸 해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회전 변환이라는 거예요. 를 이렇게 보내는 이 변환이 바로 V를 축으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 변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이건데 자 이제 이것을 증명하느냐 마느냐인데 어, 회전한 벡터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유클리드 방법으로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토니언으로 이걸 곱하는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길게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하고 그냥 단순하게 유클리드로는 어떤 V라는 게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P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V를 축으로 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지금 수직이에요. 수직인 평면에서 이걸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녀석 P스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V는 뭐라고 그랬냐면 단위 벡터를 잡았어요. 벡터가 아니어도 뭔가 회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위 벡터일 때만 할게요. 그래서 단위 벡터일 때 P라는 녀석을 세타만큼 V를 축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녀석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은 그림,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네, 지금 P인데 3차원이에요, 다. 현재 V라는 것도 3차원에 있고 P라는 것도 3차원에 있고 그래서 이걸 이 P 정사형을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사형을 해가지고 이걸 두 개의 합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쓰고 싶냐? 여기 있는 이 P하고 여기 있는 이 P. 수직인 것에 합으로 쓰려고 해요. 그럼 이 녀석은 정사형이니까요. 아까 이 정사형은 잘 기억이 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단위 벡터니까 계산이 편해요. 뭐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정사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하고 이제 이 정사형을 우리가 또 뭐라고 쓰지? 아, 참 기호가 없어, 기호가. 잠시 오라고 쓰면은 오라는 기호는 좋지 않은데 P란 기호를 써버렸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W라고 하지. W 같은 거 씁니다. 네. 아, 예. 마음 일치. 아, 네. 예. 네, 이게 W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N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 거. N은 P에서 빼주면 되겠는데 W에다가 N을 더한 게 P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직이면은 이게 V가 있고 이게 N이니까 여기로 우리가 이 녀석을 시켜 여기다 그릴게요. N을. 그래서 N을 이제 그리고요. 그다음에 뭘 생각하냐면은 V하고 N의 정사의 그 외적을 생각할 거예요. V하고 N의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예, 뭐 아무튼 해봅시다.
요 녀석을 이제 또 뭐라고 쓰지? 에, 뭐 있다고 치고. 자, 그래서 저 두 개의 벡터에 이 둘을 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V하고 근데 요거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V 및 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음,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지금 P라는 녀석이 지금 녀석 N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잠깐만 지금 이게 예.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N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잠깐 까먹었는데 이게 N이 있고 그다음에 P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V하고 N에 해주고 요 녀석이 서로 수직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제 n하고 이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v는 이제 잠시 잊어버리고 그러면 요 p를 지금 이게 회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지금 회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이 평면에서 지금 그 뭐냐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n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지금 평행한 녀석이 V하고 N데 평행이동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점이 바로 요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요 N하고 요 녀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만 뭐야 이게 아니고 지금 왜 내가 지금 이걸 착각을 하고 있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 지금 이걸 잠깐만. 예, 여기 노트를 써온 거하고 기호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어, 뭘 생각하냐면 V하고 N의 외적이 아니고, V하고 지금, P의, 외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P가 있고, 이거 지금, 음, 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지금 현재 이게 N, 지금, 잠깐만요. 내가 뭔가를 헷갈려 버렸는데, 지금? 지금 현재요? 예, 예. 지금 P를 생각하고 있네. 지금 이게 지금 N이 있고,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거하고 수직인, 지금 V하고, 지금 P의 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V하고, 지금 P라는 게 뭐예요? 아까 했지만은, 그, 아까 W하고 N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 W는 아까 뭐였냐면,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 계산한 건 없고, 사실 이거, 그래서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녀석은 V하고 N이 있고 요 수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뭘 회전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녀석을 그 평면에서 지금 세타만큼 회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 N이라는 녀석을 회전하고 싶어요. 그 녀석을 회전하는 녀석을 구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이 회전하는 녀석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하고 이게 지금 서로 X축하고 Y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이 녹화 여기 음, 거는 네? 뭐라고 마이크가 잠깐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N하고 요 그러니까 요 벡터고 요 벡터가 만드는 요 안에서 이 N을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지금 P 방향 을 회전하고 그 회전한 녀석을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n 세타가 될 텐데 이 n 세타가 n 세타. 아까 두 개 주면은 그 회전한 계산하는 방법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현재 얼마가 되냐 그런 거죠? 네, 원래대로 하자면은 요 녀석 길이를 나누는 를 하고 그다음에 요 녀석 늘어나서 단위 벡터로 만들면 편하고 거기다 하는데 이 녀석 아까 했지만은 이게 있고 예, 있고 지금 이게 R이었으면은 R 사인 세타에다 6분의 단위 벡터여야 되니까 R 사인 세타에 V분의 V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R에 해당하는 거 해줘야 돼요. 근데 R에 해당하는 것은 요 길이인데 은 이거 회전한 거니까 이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N이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보면은 P예요. P였어요. 이제 P인 게 있어요. 이게 N이에요. 그 N을 회전했어요. 수직인 방향으로 그렇게 만든 n세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 보고자 하는 녀석은 뭐예요? 아까 이 사람만 더해주면 그러면은 요 녀석이 p를 회전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p 회전을 그건 p세타로 쓰면은 그 녀석은 더블가 n세타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 아까 W는 아까 계산했죠? W는 요거였잖아요. 이를 해서 그다음에 n 세타 방금 이거 계산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하고 이것은 이거 길이 이거 없어지고 코사인에다가 n을 한 게 돼.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에다가 사인에다가 v v하고 n의 길이 그다음에 v하고 n 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자, 그런 또 n을 아까 n이 뭐였죠? p에서 우리 W가 또 p p W였으니까 다 써주겠어요. V P 코사인 세타에 P V P V 더하기. 근데 외적의 크기예요. 외적의 크기는 V의 길이에다가 N의 길이에다가 둘 사이의 각을 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사인 값이죠. 사인 각이라고요. 근데 이 V하고 사이의 각이에요. 90도니까 사인 세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v의 길이에다 n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v의 길이에다가 n을 곱하고 n이고 사인 세타 v가 n을 곱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n은 없어. 이는 우리가 길이가 1이라고 애초에 정해놨으니까 이게 되고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 v p 1만 사인 세타의 v 사인 세타의 p 사인 세타의 v n 이게 돼요. vn은 v 요것은 아까도 계산했지만 vp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v가 있고요. 녀석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외적하면 뭔가가 수직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 3,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회전한 녀석은 이 세 개의 벡터의 파괴력으로 쓴 거예요. 그 개수를 계산한 거예요. 개수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계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약간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맞았나? 대충 대충 여기가 지금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코사인이 맞구나. 지금 둘 다 사인이 나오지 않는데, 네, 코사인 세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정사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를 기억해도 그냥 계산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외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도 좋은데, 이게 뭔가 좀 아이디어 많이 필요하고 왔다 갔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거 포트는 곱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이 녀석이 아까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게 나와요. 이건 진짜로 한 네다섯 줄만 쓰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쿼터니언이 4원을 이용하면은 3차원의 회전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얻는다. 이제 쿼터니언의 한 가지 응용이었고 원래 응용이었다는 거. 그 얘기. 그래서 어, 그 뒤에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일반화해서 나온 게 기본적으로는 행렬인데 행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X축 회전, Y축 회전, G축 회전 이 세 개의 회전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회전은 그 세 개의 회전의 적당한 조합이라는 게 오일러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 3차원에서 회전을 다루는 것은 오일러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역학적으로 심각한 계란이 가끔가다 발견이 되거든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회전이 안 돼버리는 그 전문 용어로 짐벌락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이런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적어도 3차원일 때는 회전을 4원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요새는 또 다시 돌아온, 뭐, 유행은 항상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얘기를 좀, 네, 이 정도로 얘기하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오일러가 증명했다는 거? 거기 예. 부분 제대로 잘 못 들어서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뭐 그러니까, 회전, 네, 예, 예. 그러니까,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도 그것은 X축에서 적당한 각으로 회전하고 Y축에 대해서 적당한 각으로 회전하고 G축에 대해서 적당한 각으로 회전한 이 세 종류의 회전을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각을 결정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해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후대에 많이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세 개만 다룰 수 있고 그 세 개는 우리가 행렬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었죠. 음. 사실 좀 잘 상상이 안 가네요. 그게 회전이 X축 회전, Y축으로 네, 회전, Z축으로 회전한 것들의 네, 행렬 곱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예, 예. 축에 대한 그러니까 회전을 그 회전 변환 세 몇, 개의 합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렬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음, 음, 회전 변환은 물론 어, 행렬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루는 방법이 그 항공기가 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향의 회전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항공기의 회전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는 게. 예. 아이디어는 그거죠. 저는 아까 그 상원수 처음에 저기 소개해 주실 때 그 스칼라랑 벡터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특수상대론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예. 시간하고 공간 XYZ 예. 그래서 예. T랑 XYZ를 이렇게 쓰잖아요. 예. 예. 그거랑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사실 관련이 없잖아 있는 게 그 아까 스칼라 파트를 생각하면은 그게 그 네 개의 벡터의 그 스칼라 파트가 A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제곱은 A0 B0 마이너스 A1 B1 마이너스 뭐 A2 B2 마이너스 A3 B3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바꿔가지고 부호를 바꿔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민코프스키 내적이라고 부르는 내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어, 저기 상대론에서 나오는 그 민코프스키 내적이 여기에도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대론이 쌍곡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쿼터니언이 쌍곡기의 입장에서도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발표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정경훈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뭐 그 아까 오일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뭐 민콥스키 뭐 내적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까요? 짧게 해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